있는 두 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x, y, z에 대하여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네, x, y, z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 ABC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저기 있는 관계식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 식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여기 저런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죠. 약간 부정방정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정방정식 형태를 풀려면 뭐 정수근, 실수근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건 부정방정식이고 이건 항등식이잖아. 이러한 식이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한번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유는 z를 지워서 어쨌든 미지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2x 마이너스 y는 1이 돼요.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y는 2x 마이너스 1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이번엔 위에서 아래를 더하지 말고 한번 빼봅시다. 그럼 빼면 x가 지워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3y가 남고 이걸 빼게 되면 2z가 남아요. 됐죠? 그럼 z는 2z 자 그러면 z는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3y랑 같은데 일단 y 대신에 여기는 2x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분배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3 됐나요? 여기 계산 안 한 것 같죠? 지금 우변에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2z는 마이너스 1 그런 다음 이 식을 2z로 정리하게 되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돼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z도 x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 y도 z도 모두 다 x로 표현되는 식이죠. 그럼 여기는 원식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에다가 x는 놔두고 y와 z를 x가 나오는 식으로 표현합시다. b 2x-1의 제곱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2랑 같다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은 0 이런 항등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분배해서 x 제곱이 있는 건 모아주고 그 다음 x가 있는 건 모아주고 상수가 없는 건 x가 상수가 될 수 있는 건 x가 없는 건 모아줘서 0만 대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a제곱, b제곱, a제곱, 여기 4b제곱, 여기는 9c의 제곱이 나오죠. 일단 1차항 모아봅시다. 여기서 1차항이 마이너스 4x가 나오는데 거기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4b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c 그 다음에 1차항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b, 여기 c 여기 마이너스 c b 더하기 c 마이너스 c 자,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것 그러면 이쪽은 4b 플러스 6c가 0이 된 거고 이걸 양변 2로 나누면 2b 플러스 3c가 0이 된 거예요. 그래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그래서 머리가 울려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식을 C로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 0과 같으니까 넘기면 C는 E-B랑 같죠? 집어넣어요. 2B 그다음 3을 분배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3B는 0이 되고 얘를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B는 6이 됩니다. B가 6이 되면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그럼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A제곱 B가 6이었죠? 6, 6, 36 36에 4 곱하면 144 얘는 단순 계산도 안 되네요. 9 곱하기 16 얘도 14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제곱은 288인가요? 마이너스 288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 그럴 리가 없잖아. 뭐가 문제였죠?
여기 다 제곱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A가 있고 얘는 그냥 4B인 거죠. 여기는 그냥 9C인 거고. 네, 제곱이 왜 붙었나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니까 A 값은 네, 4, 6, 24, 마이너스 24. B 값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A 값은 1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좀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Y와 Z를 X에 대한 한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둘을 연립해서 값은 안 나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값 구하는 게 아니고 Y나 Z를 X가 나오는 관계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문제. 임의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당시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다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결국은 f-1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뭐 딱히 우리가 얻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지?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구할 수 있나요? 혹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 안 구해지죠? 네. f-가 일반적으로 규칙도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런 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항등식 문제 관련된 거나 나머 정리 관련된 식에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다항식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이게 몇 차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갖다 끼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치 대입으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관계식을 통해서 구해지는 그런 꼴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수를 먼저 fx의 차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fx 차수가 얼마냐라는 거죠.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고등교과 때 쓰는 것들은 저런 것들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3차 중에 있을 겁니다만 4차까지 넘어가는 건 별로 없고 보통 1, 2, 3차 안에 있을 텐데 1차라면 fx가 만약 1차로 쳐봅시다. fx가 1차인 동시에 2차인 동시에 3차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차수 하나 딱 떨어지면 그냥 그게 답이야. 너무 뭐 딴 걸 할 필요는 없어요. fx 1차로 칩시다. 얘가 1차입니다. 그럼 1차식에다 이걸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1차식에 저 2차식을 대입하면 식이 좌변은 2차식이 돼요. 좌변은 2차식이 되고 우변은 여기 2차식 얘는 1차식 2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3차식이 되죠. 아닙니다. 만약 fx가 1차식이에요. 뭐 2x 플러스 얘를 이런 걸로 칩시다. 그럼 fx제곱 플러스 x는 x 대신에 요 x자리 대신에 얘 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2차로 가봅시다. 여기도 2차식에 fx가 2차식이에요. 뭐 x제곱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fx제곱 플러스 x는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하는 거고 얘를 제곱하게 되면 4차식이 돼요. 좌변식이. 우변식은 2차에다가 2차를 곱하면 4차식 맞네요. 이게 맞네요. 따라서 fx는 2차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fx는 2차식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됐죠? 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는 여기 x자리 대신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x제곱 플러스 x예요. 그 다음에 x제곱 fx 여기다 x제곱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 여기까지 더했죠. 플러스 2x 플러스 3 여기다 플러스 2x 플러스 3을 더하게 되면 두 식은 서로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분배하셔서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개수 비교하다 보면 ABC가 다 구해지겠죠. ABC가 다 구해지면 이제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f-의 값을 구하시면 될 듯해요.
뭐 전개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굳이 전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지 맙시다. 그래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린 핵심은 요 차수, fx의 차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뭔가 막 대입해서 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차수를 가지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꽤 유명한 문제예요. 186번 문제. 당시 fx를 x-a, x-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a제곱, b제곱일 때 fx를 x-a, x-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구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식을 써봅시다. 제가 줄여 쓸게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식은 FA는 나머지 A제곱, 그 다음에 FB는 나머지 B제곱, 뭐 이렇게 되죠. 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식 fx를 x-a, x-b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 2차로 나눌 수 있는 남는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뭔 상수항? 1차 이하식이 남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mx 플러스 n, 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뭐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위에 있는 식을 써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x에다가 a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x에다 a를 대입하면 fa, 좌변은 a제곱이 되고 우변은 쭉 지워지고 여기다 a를 대입하면 am 플러스 n이 돼요. 네. 뭐냐?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돼요. 두 번째, x에다 b를 대입합니다. 그럼 b제곱은 여기다 b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게 fb가 되고 fb는 b제곱과 같죠. b제곱은 여기다 b를 대입하면 쭉 다 지워져요. 여기다 b를 대입하면 bm 플러스 n. 그럼 누가 봐도 위에서 아래를 빼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 m이 됩니다. 근데 위에 보면 a와 b는 서로 같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양변은 a-b로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다. 그럼에 따라 m의 값은 a 플러스 b가 된다. m이 a 플러스 b네요. 그럼 이 n 값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요 식에다가. 그럼 좌변은 a제곱, 우변은 여기다 이제 a를 분배하는 거죠. 여기다 a를 분배하셔야 돼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n. 얘랑 지워지고 n의 값은 마이너스 ab. 따라서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a 플러스 bx 마이너스 ab. 네, 이게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된다. 입니다. 이거 혹시 복이 있는 문제인가요? 복이 없네요. 네. 숫자로 구해지지 않습니까? 네, ab가 문자다 보니까 이게 숫자로 구해지진 않네요. 여기가 그냥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역시 뭐 이렇게 비슷하게 구하셨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상한데? 라고 하신 분은 잘하셨는데 문제 조건이 워낙 숫자가 없는 상태로 문자로 표현되는 식이고 나누는 식 자체도 뭐 숫자가 없이 그냥 문자로 다 표현되는 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네,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이걸 왜 이런 문제를 줬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집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F2는 4, F3은 9일 때 fx를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이 나머지를 뭐 ax, 뭐 mx, ax 여기는 a로 써도 되죠.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잖아. 사실 이런 구조를 안다면
이 나머지는 연립할 필요 없이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A와 B, 얘랑 얘랑 더한 값 5x, 얘랑 얘랑 곱한 값 10, 걔 부호 반대. 네, 이게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식 자체가 요거로 이런 식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x-1로 나누면 나머지 4가 남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 9가 남는 x-1과 x-5의 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엇이냐라는 묻는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 사실. 그렇지? 여기다 2와 3을 집어넣어서 좌변 4, 여기는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좌변 9, 우변은 3a 플러스 b, 둘을 연립하면 ab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손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립할 필요 없이 거의 한 5초 만에, 단박에 한 5초 만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증명 과정인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를 증명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로 하다 할 짓 없으면 이런 거라도 공부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남은 친구들 이거 풀고 연립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 1분 소모할 때 나는 5초 만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매달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그 노트 정리나 서로 개념 정리할 때 어떤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선순위로 기억해야 될 것, 우선순위로 암기해야 될 것, 우선순위로 그 유형을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하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시험 보기 전날에 이런 거 알면 좋은 팁이 돼라는 거, 대내 용량이 허용한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면 혹시 압니까?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단박에 또 풀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라, 그런 의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7번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다항식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저렇게 남는답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남는데 저렇게 복잡한 나머지를 남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라, 일단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런 상황상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식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옥순 qx, 나머지가 얘가 남아요. 2n제곱 x-2. 네. 1순위는 누가 봐도 x에 2를 대입하라고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2를 대입해 줍시다. 강요한 대로. 2n제곱 가로 4-2a 플러스 p, 걔가 0 이렇게 돼요. 됐죠? 자연수입니다. 2의 자연수 제곱. 그럼 이건 자연수겠죠.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b는 2a-4랑 같아집니다. 이거를 여기는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이쪽 관계식에 xn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b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근데 이게 2로 인수분해 되죠? 플러스 2로 묶어내면 a-2 이렇게 됩니다. 뒤에 우변은 쭉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가로가 인수분해 됩니다. 항이 3개짜리잖아요. 여기 x, 여기 x, 여기 2, 여기 a-2. 근데 곱해서 플러스 a에 마이너스 붙었네요. 둘 다 마이너스랑 뜻이겠죠.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딱 마이너스 a만 남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로 x의 n제곱 가로 x-2 곱하기 x-a-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변가 있습니다. 우변은 x-2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x- 이렇게 묶어줬어요. 여기 x-2가 있으니까요.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x-하나 빠져나왔죠. x-2 qx가 남고요. 얘는 플러스 2n이 2n제곱이 남습니다. 여기 가로 하나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가로는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x의 n제곱과 x-2와 그 다음에 여기는 x-a-2의 곱인데 좌변 x- 우변 x- 서로 같은 식이니까 지운다는 게보다는 일단 배제시키고 그럼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 있죠. 남아있는 걸 보니까 x의 n제곱 가로 x-a 플러스 2 얘랑 여기 x-2 그 다음에 qx
플러스 2의 n제곱. 마치 또 여기 마찬가지지만 누가 봐도 얘도 x에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라고 강요하는 식이에요. x에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 여기는 4-a. 우변은 2의 n제곱. 곱하기 1이죠. 그럼 2의 n제곱, 좌변 2의 n제곱, 우변 2의 n제곱. 그럼 곱해져 있는 4-a랑 곱해져 있는 1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3이 됩니다. a 값 3이 되면 집어넣어서 6-4, b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값을 더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이 문제도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뭐 웬만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 문제가 없는 문제를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나름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겠지만 나름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주 나오는데 요즘 뭐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잠깐만요.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합시다. 좀 많이 남았으면 조금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당시 f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fx의 100제곱을 2분의 f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r 5의 값을 구하시오. 보기에 좀 흉측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흉측해요. 여기가 일단 이 식의 핵심인 거니까 한번 써봅시다. fx의 100제곱? 깜짝 놀라지 마세요. 설마 우리한테 100제곱을 강요하진 않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걔를 2분의 1 곱하기 fx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요. 나머지는 rx인데 나눈 식이 지금 몇 찬식인지를 봐야 돼요. 나머지를 직접 구하라잖아. 직접 구해야 될 문제거든요. r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다 rx라고 쓰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뭔가 차수를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f가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럼 거기다 x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이건 2차식이 되네요. 나눈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따라서 남는 나머지는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미정계수 2개. 그럼 이 미정계수 a, b를 구해야 r의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러려면 이 관계식을 뭐 하셔야 되죠? 숫자를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겠죠. 분배하기엔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이걸 뭐 개수기 해볼까요, 선생님? 아이고 1차를 100번 곱하면 100차식입니다. 100차식을 개수기 하시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도 간단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x 뭐 2x의 뭐 100제곱 이런 것 이런 거는 뭐 이렇게라도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항이 x만 있지 않고 상수항까지 딸려있는 1차식이라 이거를 100제곱 하게 되면 항의 개수가 엄청나겠죠. 항이 101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 유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수치 대입을 해야 되니까 수치 대입하려면 적당한 수를 찾아내야 되죠. 집어넣을 숫자를. 그러면 관계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좌변 같은 경우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이고 그게 100제곱이에요. 이렇게. 우변은 2분의 1 f 여기다 이제 x 제곱하라는 얘기죠. x제곱. 그럼 2분의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합차를 인수분 해야 되죠. 바로 씁시다 여기다가. 얘가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그냥 바꿔 쓸게요. 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됐죠?
x에 뭘 대입하시는 겁니까? 네, 누가 봐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00제곱 1이에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x에 1 대입합니다. 좌변에 0. 우변은 없어지고 x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덧셈하게 되면 2b의 값은 1이 돼서 b 값은 2분의 1이 되고, a와 b는 숫자 같은데 뭐가 반대인 숫자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하게 되면 네, 얼마인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요. 역시나 이렇게 식을 일단 세우시고, 네, 이 fx가 2차 식임을 통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1차로 정리한다는 것과 이렇게 식이 내려가면서 식을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것만 흉측하지 막상 해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처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었느냐의 핵심이겠죠. 뭐래. 이 전자칠판을 자꾸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력도 안 좋았는데 자꾸 뭔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병원도 내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혹시 눈에 문제 있나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없는 시간 쪽에서 아침같이 안과를 갔다 왔거든요. 안압 검사 안에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눈에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뿐 아니라 눈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된다길래. 자, 이 문제 해봅시다. 자, 3차 방식 px에 대하여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2 마이너스 p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p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게 제일 어렵네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차식. 자,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목수 qx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번째 식 2-px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순 q'x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은 p-2의 값은 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p2의 값은 네, 2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px가 3차식이라는 것. 우리 이런 식 보면 앞쪽에서 여러 번 다뤘었던 거죠. x-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온다는 뜻은 x-2와 x 플러스 2와 x-를 인수로 갔대 나머지가 이렇게 똑같이 남으려면 뒤에 플러스 x가 붙어야 됐네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집으면 베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px는 이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px는 3차원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근데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갔대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다 p-1을 집어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2, p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고 2 이렇게 성립할 테니까요. px는 이런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야. 일단 해봅시다. 얼른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 되겠죠? 마무리. 여기 있는 식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P2는 2랑 같죠? 여기다 2를 대입,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좀 바꿔볼게요. 이건 이제 px 우리가 구하는 식인 거고, 여기 있는 이 qx 이 위치에 3차식인 거니까 여기를 그냥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다른 걸로 나눴는데 어차피 똑같은 px죠. 3차의 개수가 지금은 ax 세제곱이에요. 그럼 3차의 개수가 a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px 음수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를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ax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수항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px가 아까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1차를 보면 3차식이고 그 3차의 개수는 ax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뒀잖아. 그렇게 하기로. 근데 여기는 2차와 여기 있는 1차를 곱해서 3차식 만들 때 그 3차의 개수가 a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ax가 와야 되고 뒤에는 상수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b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마이너스 ax가 되냐면 여기 있는 px의 3차의 개수가 ax 세제곱이라면 이쪽도 잘 보면 px가 3차식이죠. 그럼 그 3차의 개수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ax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ax 세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변도 마이너스 a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가 돼서 x제곱에 마이너스 ax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ax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상수항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상수항은 그냥 따로 c라고 둔 거예요. 자, 이렇게 뒀다면이죠. 뒀다면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16이 되고 여기는 2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p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얘도 4가 되겠네요. 16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네. 양변을 이렇게 일단 4로 지어봅시다. 그럼 좌변 1, 우변 4, 2a 플러스 b. 여기도 1, 그냥 바로 뺄게요. 바로 뺍시다. 0, 16. 이걸 빼게 되면 4a. 더해야 되겠네요. 문자가 안 지워지네요. 더해봅시다. 16, 8, 16. 얘랑 더하면 b 플러스 2. 따라서 b 플러스의 값은 2분의 1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b와 c의 관계가 나왔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bc의 관계. 두 번째 이제 a도 어떤 bc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쪽에서 px를 정리하게 되면 px는 딴 건 정리하지 말고요. 요렇게 제곱, 요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붙죠. 여기서 이제 상수항만 정리해 봅시다. 이 식의 상수항. 어쨌든 우리는 상수, 저렇게 A, B, C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는 빼고 상수항만 정리해 본다면 여기 상수항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여기 4, 여기 B 곱하면 4B, 거기다 넘어온 2가 계산되니까 4B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여기도 상수항 정리해 봅시다. 이건 1로 넘어간다고 치면 p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붙겠죠. 그럼 상수항 계산해요. 여기서 4c가 나오는데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4c가 되고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별거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전개만 한 거예요. 다 전개하지 않고 상수항만 전개한 거예요. 됐죠? 1로 넘기면 4b 플러스 4c의 값이 4가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b 플러스 c의 값은 1이 돼요. 아까 b 플러스 c의 관계 저기 있었죠? b 플러스 c의 값은 2분의 1.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가 안 맞죠? 여기서 고쳐놨어요. 여기서 아까 이 부분에서 계산을 틀려서, 여기서 계산 틀렸죠? 여기서 2a, 아까 마이너스 2a인데 계산해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아까 부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그리고 위에 사례를 더하지 말고 이제 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시면 돼요. 네, 빼시면서 이런 관계식이 남았어요. b와 c는 서로 같다라는 관계식. 그다음에 b, c 서로 같으니까 c 대신에 이제 b를 대입하게 되면 2b의 값은 2분의 1. 따라서 b 값은 4분의 1. b가 4분의 1이면 c도 4분의 1이겠죠? 서로 같으니까. 네, 이렇게 구해줬고요. 네, 뭐 내가 무슨 죄를 했었지 지금? 이것도 잘못됐었네 우리 보니까. 네, 아까 밑에 식은 잘못된 식이었죠? 이게 맞는 식인 거죠, 이렇게. 네. 여기다가 b에 대해서 또 지웠네.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돼. 2b 값은 1, 따라서 b 값은 2분의 1, c 값도 2분의 1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b 값, c 값이 구해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무데씩 하나 끌고 올게요. 여기다 이렇게 p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여기다 대입합시다. 좌변 4, 우변 16, 가로 2a 플러스 b 대신에 2분의 1. 양변에 16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 4분의 1, 우변은 2a 플러스 2분의 1. 그럼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네, 여기 식이 있었기 때문에 a가 나오는 bc에 관련된 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아래든 위든 하나 대입하셔서 a 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모두 다 구했네요. 그럼 px는, 완성된 px는 3차 다항식이죠. 그럼 3차 다항식이니까 이게 3차의 개수.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를 a, b로 뒀죠? 네. 여기 있었죠? px는 x 플러스 2의 제곱 가로 a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px예요. 이게 px죠. 플러스 1 우변을 넘기면 저런 꼴이에요. p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3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25 3 대입하면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8분의 7.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